네, 안녕하세요. 퀴트레이너 황성재입니다. 자, 오늘도 Q&A 제 공지글에 댓글로 이제 문의해 주신 일주일 전에 문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자, 아이디 연세대 해림쌤께서 이제 문의를 해 주셨습니까?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업하다 와갖고 기력을 거기다 좀 쏟고 왔더니 발음이 좀 세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블로그를 통해서 작성해 주신 글을 모두 정독하였습니다. 포스팅을 읽고 교재 디자인, 내용 향상, 수업질 향상, 수업을 홍보하는 법, 그리고 브로셔 자료 깔끔하게 만드는 것까지 모두 선생님 조언을 따라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여유가 되실 때 답변해 주시면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려주신 강의를 보면서 강사로서의 10년 이후에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최상의 위치에서 일하는 강사는 드물다고 학원가에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10년 후에 저의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공하는 학원 운영 방법, 인원 모집, 강사 채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을 잠깐 보면은 여기 성공하는 학원 운영 방법, 이것도 제가 실제로 제가 학원을 운영해 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일 수도 있고요. 인원 모집, 이거는 이제 학생들 모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강사 채용, 요것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관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각의 세 개의 주제는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사실 세미나로 한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압축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10년 후에 학원을 차리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러면 좋겠다라는 추천, 권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2006년에 처음 목동에 진입했을 때 저희 당시에 원장님께서 저를 인터뷰 면접하실 때 그때 들어올 때 면접에서 선생님 10년 후에 뭐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학원 차릴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못 차렸네요. 네, 그렇게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오픈한다는 건 자신의 깃발을 꼽는 건데 이 깃발 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옆에서 개원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한 것 기준으로 이 대단한 목표를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까 라고 해서 살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10년 후 내 학원 오픈을 위해서 필요한 거.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역, 어느 지역에서 오픈할 거냐, 대상은 초등, 중등, 고등 어떤 대상을 할 거냐, 과목은 어떤 과목을 할 거냐, 규모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규모까지 할 거냐. 대체로 작게 규모를 시작해 갖고 좀 크게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 뭔가 몇 가지들을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강사랑 직원 어떻게 하냐, 내가 혼자 할 거냐, 몇 명까지 뽑아서 할 거냐, 직원은 모실 거냐, 아니면 없이 할 거냐, 운영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학생 모집하는 거. 자, 요 7가지들을 보통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일단 지역을 정하셨으면, 어느 지역이든 본인이 오픈을 하겠다라는 지역을 정하셨으면 아마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하실 텐데, 꾸준히 그 지역의 정서를 확인을 해 주실 거를, 관찰을 계속 해 주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역 정서 확인 별거 아니고요. 이 지역은 어떤 걸 중요시 하냐, 어느 정도의 성적 향상을 원하냐, 내가 만약에 고등을 한다 그러면 중등까지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어느 수준, 못하는 학생들은 어느 수준대에 있는가.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구조 통계청 가셔가지고요, 이 지역의 인구구조도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지역의 맘카페라든지 커뮤니티에 가셔가지고 꾸준히 학원들에 대한 그 요구사항들, 니즈들을 파악을 하려고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을 꾸준히 관찰해 보시다 보면 거기서 답이 좀 보이시는 것들이 나오실 겁니다. 두 번째는 대상 학년의 입시 정책 확인인데, 고등, 초등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지만 중등 그리고 고등은, 중등은 이제 특목고 입시라든지 과고 영재고 입시,
이런 것들이 껴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큰 변화는 1학년 때 자율학기제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해당 중등 학년들은 모두 다 맞춰 가는데 자원을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등은 훨씬 심하죠. 심심하면 한 번씩 바뀌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과목뿐만 아니라 해당 학년, 내가 목적으로 하는 학년의 입시 정책들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어떤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가셔야 됩니다. 교수 과목,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과목의 입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영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고등에서는 비중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줄고 있는 입장에서 학원을 오픈한다 그러면은 좀 특별하고 좀 확실한, 더 제너럴하다고 스페시픽한 뭔가의 목표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수학이었으면 벌써 차렸어요. 수학 선생님들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수학이 경쟁이 되게 빡세죠. 대신에 수학은 꼭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과목 두 개를 뽑아라. 그럼 국어랑 수학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과목이었으면 저는 아마 학원을 차리지 않았을까. 영어라서 제가 지금 학원을 오픈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과목의 입시 비중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단 규모는 가능하면 크게 오픈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본인의 가지고 있는 돈, 재정적인 범위 안에서, 재정 자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크게 오픈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인테리어나 이런 걸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공간 자체를 좀 크게 얻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학생들이 들어올 때 내가 만약에 처음에 교습소에서 시작한다. 교습소 사이즈 같은 실평수 20평에서 30평 정도 사이즈에서 시작을 한다. 나 혼자 할 거다. 라고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의욕적으로 계획을 잘해서 하면 처음에 오픈빨 플러스 본인이 굉장히 자기 거니까 열심히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대체로 학생들이 좀 몰리는 시즌이 땡겨져서 옵니다. 그럼 학생들이 몰렸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한두 명이어야지 계속 한 10명 이상 대기가 생기거나 문의가 들어오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학원을 찾아가지고 건물을 찾아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사도 가고 해야 되는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초창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초창기에 보통 오픈하고 2년 안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2관을 할 수도 있고 1관, 2관에서 2관을 오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오픈하실 때 가능하면 사이즈를 크게 본인의 재정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 내가 낼 수 있는 돈 안에서 제일 큰 공간을 일단 마련하시고, 남은 공간이 조금 놀더라도 공간을 오픈하시고, 큰 데서 작은 데로 옮기는 거는 별일이 아니지만 작은 데서 큰 데로 옮기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좀, 그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비품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작은 데서 큰 거로 옮길 때 생각보다 자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비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1000평, 2000평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게 한 2, 30평이다 그러면 최소한 한 40평 정도, 내 30평대 생각한다 그러면 45평에서 50평 정도, 내 40평에서 50평이다 그러면 6, 70평 정도 또는 80평 정도를 생각하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비용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감당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가능하면 큰 데서 해라. 그리고 강의실도 사실 뭐 10명이 오는 강의실에서 10명 강의실에서 10명을 놓고 수업하면 꽉 차서 더 이상 못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대형 강의를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강의실 큰 데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크게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오픈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10년 후에 오픈을 하는데 그때 가서 사람 찾아야지. 그러면 그때 사람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대체로 학원 쪽이 뭔가 그 고도한 서비스 산업이긴 한데, 일반적인 서비스 산업에 비해 갖고 사람 찾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강사 찾는 것도, 아니 실력이 되는데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지역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페이 구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별의 게 다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게 좋은데, 뒤에 사람 뽑는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인 방법들 중에서 제가 성공한 케이스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여튼 지금부터 함께 할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함께 할 사람을 10년 후에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주변에 같이 하고 싶은 유형의 선생님들이 계시면 친한 선생님들이나 이런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그 특징들을 잘 모아갖고 정리를 잘 해두세요. 계속 쌓아놓다 보면은 공통점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나와 코드가 잘 맞고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일 테니까 특징만 좀 알아도 이력서 볼 때 확실한 기준 하나가 생기니까요. 일단 지금부터 함께 할 사람을 당장 찾으셔도 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하셔도 되고 예,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 교수할 학년에 1년 커리큘럼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프랜차이즈 학원을 한번 오픈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여기저기 좀 많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초등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오픈을 하니까 잘 되는 케이스들을 저한테 이제 그쪽 프랜차이즈 담당자분이 막 설명을 해주는데 잘 된다고 하는 지역의 순수익을 따져봐도 제가 생각하는 자원 대비 노력 대비 수익이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좀 부정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접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갖고 수업을 하고 어차피 엄마들한테 자기가 원장이고 원장님이 이제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상담도 하셔야 되는데 1년 커리큘럼 기준으로 1월 달엔 뭐 하고 2월 달엔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방학 때는 뭐 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강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10년 후라고 하니까 그래서 10년 뭐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자 차후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없는 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오는 거죠. 커리큘럼은 언제 뭐 할까 플러스 거기에 쓸 교재들 그리고 관리 방법들 그 다음에 숙제는 어떻게 할 건지 안 해온 애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본인이 하는 거에 덧붙여 가지고 또 잘 된다는 데를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그 지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어필이 되겠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커리큘럼을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러스로 본인이 오픈하고 싶은 지역에서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오픈하기 전까지 레퓨테이션 평판을 반드시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역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평판을 가진 강사가 되는 게 좋을 건지 뭐 끝까지 관리해주는 강사 하위권을 무조건 성적을 올려주는 강사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원 수업을 만드는 강사 어떤 강사든 긍정적인 특징 하나를 잘 잡으셔가지고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그거를 중심으로 커리큘럼도 짜고 액티비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해가지고 평판을 쌓는 걸 연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년 후에 내가 오픈을 한다 라고 하면요 그냥 그 지역 가서 계속 수업하면서 거기서 좋은 평판 쌓는다 라는 거를 이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막상 오픈을 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하던 수업 방식대로 수업을 하실 테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와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든다 라는 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고려사항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만한 충고들 자 잘된 성공 케이스들을 제가 보면 자 완전 들어가자마자 뻥 터져가고 정말로 잘 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첫 번째로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크게 잘 됩니다. 내가 이 지역 아이들의 제가 만약에 뭐 중등 학원을 차린다 그러면 이 지역 중학생들의 지금 이 지역 전체에서 영재교 과거를 지금 현재 뭐 2명이 가고 있는데 난 최소한 10명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라는 것도 철학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지역에 내가 오픈하는 지역에 이익이 되고 그 지역을 요만큼이라도 바꿀 수 있는 내 목표를 잡는 것을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꿈꿔 보시고 그거를 이건 정말 내가 학원을 오픈해 갖고 10년 동안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때 정말로 보람되겠다 라는 10년짜리 어브젝티브를 만드시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면요 사실 학원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각보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하던 학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목표를,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목표들을 갖고 있다면은 훨씬 더 학원 일이 고되더라도 버티시고 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인데요. 이거는 학원가에서 배우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CS 파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서비스 기업들 있죠. 자, 학원이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콜센터라든지 여기서는 상담, 응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AS 센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화가 나서 오는 고객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를 팔고 있는 곳들이 있죠.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나 요번에 헬스장 끊어야지, PT 끊어야지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친절하고 여기 만족해 라고 하면 그런 것도 분석해서 학원에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에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책이나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승무원 서비스 과정들이 있거든요. 표정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웃고 있는지,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 학생들을 학생으로 안 보고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고객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고 체화시키신다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케팅 플랜인데 어떻게 나를 홍보할까는 사실 지금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이 마케팅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이런 거 없었거든요. 맘카페 마케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전단지 돌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럼 10년 후에는 뭐가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면은 거기 주식을 샀겠죠.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하는데, 마케팅 플랜도 꾸준하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마케팅, 효과가 좋다는 마케팅들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보시든, 책을 꾸준하게 한 1년에 한두 권씩이라도 보시든, 그리고 자기 노트에다 정리를 해 가시든 다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강점을 지역에 홍보할 수 있을지, 어떤 게 요새 트렌드에 맞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굉장히 좋은 점인데요. 학원과의 마케팅은요, 다른 분야의 마케팅보다 굉장히 후행합니다. 심지어 몇 년 이상, 한 10년 이상 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영역에서 마케팅이 잘 됐던 방법을 10년 후에 학원에 갖고 와도 잘 되는 케이스가 많고, 다른 사람은 이걸 안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만 잘 찾아서 체화를 시키거나 조금씩 공부만 해두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자금 집행 계획인데, 지금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금 집행 계획을 뭐 상가 얻는데 얼마, 비품이 얼마, 그 다음에 최소 1년 동안 내가 수입이 마이너스더라도 버틸 수 있는 돈은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계획을 하실 텐데, 이거를 그냥 어디서 글로만 보지 마시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임장이라고 하죠. 현장에 가서 한 번씩 보시고요. 가격이 얼마나 하나 이런 것도 꾸준히 좀 보시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정말로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금 집행 계획도 꼭 돈적인 부분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을 했을 때 최소 6개월 동안 빵원이더라도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으셔야 오픈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체로 저도 이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 원장님들한테 이런 정도로 계획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팀 관리 방안인데, 강사 개인으로서 굉장히 잘하시던 분들이 학원 차렸는데 계속 원장 직강 수업만 하시고 새로운 강사를 못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 학원 오픈했는데 한 80% 이상은 사람 뽑아서 제대로 잘 못 씁니다. 왜냐면 내가 수업하는 거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잘하니까 오픈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처럼 수업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쵸?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이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줘야 되고, 이게 팀워크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책을 많이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블로그도 찾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강사 선발에 대해서 같이 일할 선생님들 모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강사들, 이제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도 강사를 모시고 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탐이 나는 강사, 같이 일했으면 좋겠는 강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잘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실적이 증명이 돼 있는데 저 사람한테 지금 있는 거 놓고 일로 와라, 여기가 훨씬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려면 좀 친하기라도 하든가, 그 전에 사전에. 그래서 강사들을, 그리고 이제 훈장마을이나 아니면 요새는 뭐 사람인에서도 많이 뽑고, 훈장마을 뭐 알바몬 이런 데서도 막 검색해서 이제 선생님들 모셔오고 막 하시던데, 자 이게 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훈장마을은 좀 뭐랄까,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대가 제 나이 전후의 선생님들이 많고, 그냥 그 지역을 계속 도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선생님도 수혈 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뽑으면은 이 커뮤니티는 굉장히 그 한정된 공간이라서 강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뽑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 글이나 뭐 이런 걸 보고 뽑을 수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SNS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굉장한 괴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만나면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냥 온라인 친분만 먹고 뽑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또 월급도 드려야 되니까 내 기대치도 있고 요것도 힘들고, 또 오는 선생님마저도 해당 학원이 신규 학원이나 실적이 오래되지 않은 학원 또는 규모가 작은 학원이면은 볼 게 페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돈만 보고 오는 사람들은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를 뽑을 때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준히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푼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아낌없이 푼다고 생각하시고, 예, 꾸준히 스터디를 하시면 그 스터디에 꾸준히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한 2달 정도 지켜봤더니 전 선생님 정말로 성실하고 실력도 좋으시고 같이 일하면 정말 좋겠다, 나랑 코드도 맞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내가 책정한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한 달에 기본급 30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스터디를 봐서 2달 동안 관찰했더니 너무 사람이 괜찮아 라고 하면 400, 500 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몇 달 동안 지켜본 사람이 처음에 와서 적응 기간 동안 좀 실수를 했어. 그래도 내가 지켜본 게 있으니까 참아줄 수 있잖아요.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걸 평가를 할 때 한눈에 보고 이제 평가하는 건 저도 잘 못하고요. 되신 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하우를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풀어주시면서 지식을 좀 공유하고, 자 이런 자리들을 꾸준하게 마련하면서 스터디에서 선생님들을 충원하는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거 외에는 왜 소개가 많냐면은, 소개가 그나마 믿을만해서 많은 겁니다. 대형 학원이나 높은 학원, 좀 그 피라미드형 구조로 봤을 때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형 단과학원에 이런 데 소개가 많은 이유는, 소개가 제일 그나마 일반적으로 공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만해서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증명이 됐어요. 그냥 공채로 뽑아서 그 중에서 이력서 괜찮으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수업을 시켜본 거랑,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잘하는 선생님이 이 사람 정말 괜찮다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수업하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소개가 훨씬 더 여태까지는 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소개에 더 비중을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든 학원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일하는 직업이고, 사람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련된 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있으면 다 실행을 해보시면 분명히 나중에 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뭐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항상 기본적인 기준은 이겁니다. 10년 후에도 10년 후가 되면 변할 것 같다 라는 걸 계속 관찰하고 계속 관찰하시면 되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10년 후에도 수학의 공식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교재에 들어가는 문제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성향이 변하지도 않죠. 학부모들은 성적을 올리는 걸 원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은 집에 가길 원하고, 사실 집에 간다고 친구랑 새겠지만, 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컨트롤하고 내가 목표한 바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리스트업을 쭉 해갖고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 놓고 쌓아 가신다면은 분명히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학원이 되시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규 학원 오픈을 해갖고 잘 되시는 원장님들을 보면 정말 저도 가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돼서 학원을 오픈했는데 잘 됐다, 그럼 저 좀 불러주세요. 저도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 대략적으로 25분 정도, 26분 정도 되겠네요. 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도움되시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그리고 밑에 코멘트까지,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